네, 안녕하세요. 김하희쌤입니다. 중개사업령 동영모의고사 사회 2강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 21분부터 40분 공부합니다. 교재 구입 방법은 이 영상 제일 마지막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간 딱 40분 정해서 꼭 40분 내에 40문제 풀어보세요. 공법과 같이 하기 때문에 공법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중개사법에서 시간을 좀 단축시켜야 됩니다. 2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소공에게 금지되는 거죠. 자,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계공만 사용할 수 있죠. 소공에게 금지됩니다. 표시 광고도 계공만 할 수 있죠. 매매업은 계공 등 금지 행위로 금지사항이고, 다음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해서 특정각 이하로 중개 의뢰한 기도하는 것은 누구든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소공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법령상 소공 규정 위반 행위 중 자격정지가 6개월에 해당 거네요. 자격정지는 3개월, 6개월인데 이렇게 3개월인가 6개월인가 물어보는 시험은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이런 식으로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틀리라고 낸 겁니다. 그냥 찍어주세요. 저는 애wak인데요. 근데 이렇게 육소거지 이렇게 육소거지 6개월이 소 이중 소소 거가 거리가서 거치니까 거짓기제 거짓기제 거리가서 거짓기제 그리고 지가 금지행위 그러니까 거지가 두 개를 뜻해요. 첫째 거리가서 거짓기제 다음 금지행위 매알초판 정유상투 꾸단입니다. 그럼 기억은 이중 소속 정답이고 거리가서 거짓기제 아니죠? 땡. 인장 없죠? 확인 설명 없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나머지 다 3개월짜리입니다. 육소고지 기억하세요. 다음 법령상 행정제재 처분효과 승계 옳은 겁니까? 이것도 보통 5년에 3번, 4번 꼭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내력에 우리가 공부해서요. 부부끼리 게임합니다. 게임하면 게임인데 와이프가 이겼어요. 처 1승, 처가 1승 했다. 게임은 무조건 이겨야 돼. 1등 해야 돼. 3등 하면 안 돼. 3등 없다. 무승부도 용납 못해. 완패시켜야 돼. 한 번 무승부도 안 돼. 다시 처가 처 1승 했다. 게임 1등 해야죠. 3등 없다. 무승부도 안 돼. 일무 없다. 그래서 처분했죠. 처분 받았죠. 그럼 처분을 받았으니까 그 처분 일부터 1년간 효과가 승계되는 것이고 이건 처분을 받지 않은 거예요. 처가 없으니까. 그럼 폐업기간이 3년 초과하면 등록 취소할 수 없고 폐업기간이 1년 초과하면 업무정지 할 수 없다 해서 처일승 3등 없다 1무 없다 기억하세요. 옳은 겁니까? 1번은 끝에 사유를 고려하는가 고려해야 되죠. 폐업기간 폐업 사유 다 고려하는 거죠. 2번은 끝에 승계되니까 처일승 폐업일 X 처분일 1년 승계 그럼 처분일 빨리 찾아요.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 지나드렸죠. 그냥 처분일 처일승 처분일부터 1년입니다. 3번은 그때 행정처분할 수 있는가? 그러면 등록 취소인가 업무정지가 찾아요. 자, 여기 업무정지죠. 그럼 폐업기간 6개월이죠? 그럼 해야 되죠. 1년, 여기 일무 없다. 1년 초과할 때 업무정지 할 수 없다. 4번, 지위를 승계하는 거 물어봤죠? 폐업신고한 개공중개사무소에요? 다른 개공? 다른 개공회사가 사무소 넣을 때 승계하지 않죠? 똑같은 사람이죠? 똑같은 사람이 승계하는 거죠. 5번은 승계해야 된다니까 처일승이에요, 처일승. 그러면 처분 언제 받았죠? 22년 4월 1일. 그리고 1년이죠? 1년 아니네요? 11개월이네요? 그럼 승계되는 거죠? 처분일 1년 이내 승계된다 해서 맞았습니다. 처일승 맞았어요. 꼭꼭 외우세요. 처일승 3등 없다. 일무 없다. 외우면 바로바로 답이 나옵니다. 4번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겁니까? 부정하게 자격 취소에 해당하죠. 자격증 양도되어 해당하죠. 자격정지 기간에 중개업에 해당하고 자격증 기간에 다른 개공에게 이중 소속도 해당하면서 정답은 5번이죠. 다 해당됩니다. 한국공인사협회 공개사업 틀린 거죠. 이제 개정된 것도 나옵니다. 1번 협회는 대통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매년도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그다음 신문이요. 신문을 통해서 공시해야 되죠. 여기 없지만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도 게시해야 됩니다.
이번 공제 규정하는 책임 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를 세벽의 100분의 10이죠. 10. 여기 입자, 입, 여기 10이라 써있죠. 액도 10이라 써있죠. 다 100분의 10입니다. 3번은 끝에 지문길망상 끝에 뭐라 했죠? 자, 명령은 누가 한다? 국토부 장관 맞아요. 명할 수 있다. 주어 국토부 장관. 4번도 끝에 명령 누가 한다? 국토부 장관. 명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 맞습니다. 중괄호 볼 필요 없어요. 5번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에게 관리해야 되죠. 자, 중개사 확인 설명서 원이죠. 주거용 원점을 작성 옳은 겁니다. 여기 임대차일 때 임대차는 취득세 필요 없잖아요. 적지 않아도 되죠. 자, 2번 환경 조건은 개공인 매도 임대인에게 자료요구하죠. 자료요구가 내 벽화, 내가 그린 벽화의 자료요구합니다. 내가 그린 벽화를 요구해요. 내가 내외부 시설물 상태, 벽면 도배 상태, 환경 조건은 매도 임대인에게 자료요구합니다. 디귿은 끝에 개공이 직접 확인하는가. 근데 실제 권리관계나 공시되지 않은 물건은 직접 확인이 아니고 매도 임대의뢰인에게 그자가 고지한 상을 적는 거죠. 매도 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상입니다. 우리는 그때 부가세 포함하는가. 중개보수는 부가세 별도 부가라 제외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매수인청 대리 옳은 거죠. 일본 개공은 매수인청 대리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반드시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이번 공유자 우선매 신고에 따라 차순위 매수신고 보게 된 경우 그 차순위 매수신고인 지포기행위는 매수인청 대리권 범위에 포함되는 거죠. 3번 소공은 등록할 수 없죠. 개공만 할 수 있죠. 개공. 그 부칙상 개공은 자격증 없으니까 등록할 수 없습니다. 4번 매수인청 딜이 되려면 관할 지방 관련된 법원장이죠. 지방 법원장에게 등록합니다. 5번 건물로 미등기라도 다 대상물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계약 신고, 정정 신청과 변경 신고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매매했죠? 그래서 이제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해서 신고 필증 받았거든요. 근데 신고사항을 오타 쳤다. 오타 쳤네요. 그때는 정정 신청. 신고를 잘 했는데 신고 내용이 변경되면 변경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서 300제곱미터 토지를 샀어요. 근데 잘못해서 200을 신고했네. 그래서 신고 필증이 200으로 나왔어요. 이때까지 내가 3짤 2자로 오타 친지 알까요? 모를까요? 아직 모릅니다. 근데 언제 할까요? 나중에 소유권 등기할 때 계약서 내거든요. 그때 공무원이 신고 잘못했네요? 라고 합니다. 그럼 신고인이 글쩍글쩍 오타 쳤네요. 오타 쳤다. 이때 이제 가서 300으로 오타 쳤으니까 정정 신청합니다. 오타 칠 수 있죠? 정정 신청합니다. 그럼 이제 정정 신청 그 사항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다음 각 후 어느 하나에 해당 사항이 잘못 기재됐어요. 이때는 신고한 즉 신고 내용 정정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이렇게 올 거예요. 자 보세요. 정신 나간 계상사가 전화하다가 삐지면 그러니까 상사가 이제 또라이예요. 막 전화하다 삐지면 막 전화기 던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삐지면 어떻게 돼요? 피해야지. 모두 다 주저앉아 종되지 뭐. 다시 정신 나간 계상사가 전화다 삐지면 전화기 던져요. 피해야지. 다 주저앉아서 종되지 뭐. 그래서 정정신청 정신 나간 계상사 개공의 사무소 전화번호 계상사가 전화다. 자 삐짐에 있죠? 삐짐인 좀 있다. 변경신고와 이게 공통상이에요. 정정신청 변경신고 공통상이 삐지면 거래지분 비율 부동산의 지분 면적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죠. 1번은 개공 3번은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또는 휴대번호 다 주저 이게 다 주저앉아 대상 건축물의 종류 다음 부동산의 대지권 비율 지목 지번 X 지목 그러니까 종 대지모
종대쥐모 돼지모. 집원 아니에요. 집원 없어요. 거리 가격 없어요. 성명 없어요. 소재지 없어요. 다시 정신 나간 대상사가 전하다 삐지면 다 주저앉아 종돼지모 정제 신청입니다. 삐지맨이 공통사항이에요. 자 이제 300 신고했는데 300 제대로 신고했어요. 신고필정 300으로 나왔거든요. 토지를 300 산 김에 옆에 200을 더 사버립니다. 200을 더 샀어요. 200 계약서 추가했다. 그럼 이제 가서 300을 200으로 변경 신고하는 겁니다. 변경 신고. 그러니까 300으로 제대로 다 잘 신고했죠. 근데 계약이 200이 더 변경됐죠. 그때 변경 신고합니다. 그럼 신고사항 때 오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할 거예요. 병신이 쪼잔한 일로 뭐같이 족같이 삐지면 방금 요구한 거 아니야? 암기법이에요. 족같이 삐지면 여러분 조그만 일로 삐지면 같이 일하기 힘드니까 그 자식 탁 제외시켜버려. 다시 병신이 쪼잔한 일로 족같이 삐지면 그 사람 탁 빼버려. 제외시켜버려. 거래 당사자나 개공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다음 각호 사항이 변경된 때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등기 신청 전에 변경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번이 쪼잔한 일로 뭐같이 삐지면이 공통, 아까 삐지면 공통, 탁 제외시켜버려. 제외. 추가 교체 아니에요. 제외입니다. 제외. 추가 교체 아니에요. 제외다. 제외. 8번은 공동 매수할 때 매수인 변경이고 9번은 거래대상 부동산이 다수일 때 부동산 변경이네요. 그럼 8번, 9번이 다 변경인데 지금 9번을 예를 들어봐요. 9번. 지금 9번을 읽을 겁니다. 다시 중도금, 잔금, 지급일, 쪼잔한 일로 조건기한, 가격이 있네요. 아까 가격은 정전 신청 없었죠? 다음 삐지면 공동, 거래지분 비율, 거래지분, 면적, 위탁관리 성명 등 그리고 제입니다. 제외. 추가 X, 교체 X 탁 제외시켜버려. 예를 들어서 X토지, Y토지 거래신고에서 신고필증 받았어요. 그럼 신고필증 받단 말은 X토지, Y토지는 탈세의 목적이 없음이 판명됐기 때문에 신고필증 받았죠. 근데 이게 Y토지를 제외했다. 여기 제외죠. 제외. 여기 제외. 제외했죠? 그러면 가서 변경 신고합니다. 근데 한 개를 추가했네요. 또는 Y를 S로 교체했네요. 그럼 여러분 이건 X, Y 둘 다 탈세 목적 없음이 판명돼서 신고필증인데 제외하면 변경 신고예요. 근데 하나 추가했네요. 그럼 Z토지는 탈세 목적이 없다는 걸 아직 판명받지 못했으니까 이건 거래신고예요. 처음부터 거래신고. Y를 S로 교체했죠. S토지도 탈세 목적이 없음이 판명받지 못했으니까 이건 다 거래신고입니다. 그래서 여기 추가 교체는 다 거래신고예요. 변경신고는 제외했을 때. XY 탈세 목적 없음이 판명됐는데 하나가 제외할 때 가볍게 변경신고. 추가되거나 교체하면 다 거래신고 해야 됩니다. 다시 병신이 쪼잔한 일로 뭐같이 삐지면 그 사람 탁 빼버려 제외시켜버려. 추가 X, 교체 X. 28번 정정신청사항 아닌 거 외웠습니다. 정신나간 계상사가 전하다 삐지면 다 주저앉아 종대지모. 그래서 이 2번 인정된 개업공인사 성명주소 없어요. 이 개업공인사 상호 사무소입니다. 상호 사무소 전화번호예요. 성명주소 없어서 이게 정답이죠. 1번 당사자 전화번호, 2번 삐지면 면적, 4번 지지 삐지면, 5번 종, 다 종대지모에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서울에 있는 자기 소유 주택에 대해서 임차인 을과 보증금 3억의 임대차입니다. 부동산은 신고법상 옳은 거죠. 그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모르죠. 보증금이 진액되면 단독 신고가 아니라 원칙이 공동으로 30일 내에 신고하죠. 니은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이 신고하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것으로 보는 거죠. 디귿 임대차 계약 제출해야 되지 제출하면서 신고하고 접수 완료되면 주임법상 확정일자
부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을 지문이 길면 끝부분에 100만원 이하 과태료인가. 주택임대차 신고 위반하면 다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주임 빼 주택임대차 신고는 다 1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30번. 자, 장사법 설명 틀린 거죠. 1번.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만 설치허가 받을 수 있고 사단법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개인묘지란 일기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 이었던 자죠. 맞죠? 이제 죽었다고 무시하는 이었던 자. 맞습니다. 이었던 자예요. 죽었으니까. 과거죠.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한 묘를 말합니다. 4번 범위는 5m 이상 도로와 분묘를 통하는 진출입로 설치합니다. 5m고. 근데 뭐 3번은 시험이 처음 나와서 몰라도 되겠습니다. 4번 화장 유골을 매장할 때 매장 깊이는 지면에서 30cm입니다. 5번 가죽 매주는 한 개 서야하되 가죽백 면적은 100 이하야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토지거래가구역 지정 옳은 거죠. 1번 허가구역이 둘 이상 시도 관할구에 걸쳐 있으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죠. 2번은 법이 신설되고 아직 시험이 안 나왔어요. 자, 2번 국가가 관련 법령에 따른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해당 지역의 집가 변동률이 인근에 비해서 급격히 상승을 우려가 있으면 허가구의 동일한 시도 안 일부는 원래 시도이사인데 이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 허가구역 기간은 5년 이내로 하죠. 국토부 장관이 허가구역 지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 심의 전에 하급행정적인 시의사 의견을 들어야 됩니까? 지정이 아니라 다시 지정이죠. 재지정. 다시 지정할 때 여기 하급행정청 의견을 들어야 되죠. 5번 허가구역 지정은 지정 통지받은 시군구청장이 그 사실 공관 5일로 주어가 들렸죠. 시군구청장이 아니죠. 지정권자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지정하고 그 사실 공관을 또 5일이죠. 앞에 주어가 틀려서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와야 됩니다. 32번. 자, 경매 절차에서 위임인에게 설명되어 틀린 거죠. 이번 최선순위 지상권인은 말소 기준물보다 더 선순위란 말이라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으니까 매수인 경락인이 인수하는 거죠. 이번 집행법원은 배당 요구 종기를 1000매각기일로 정합니다. 한번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1번과 똑같이 경매에서 살아남거든요. 살아남는데 나는 돈 받고 나가야겠다. 그럼 배당 요구해야 되죠. 하면 우선 면제받고 나가는 거죠. 나가니까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4번 후순위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라도 모든 저당권은 매각 경매로 소멸합니다. 5번은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가는 경매 등기 전에 취득인 겁니다. 여기처럼 경매 등기 전에 취득하면 대항할 수 있지만 경매 등기 후에 취득하면 대항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부동산 신고법상 외국인 부동산 취득 설명 옳은 겁니다. 외국인 등 허가 없이 자연환경 보존법 허가 받아야 되잖아요. 허가 없이 자연환경 보존법 토지 취득했죠? 무효가 되니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니은 외국인이 건축물을 신축, 개축 다 취득 신고해야 돼요. 3번 군사시설법, 군사시설보호법 이 안의 토지는 외국인 등이 허가죠. 허가 받아야 되죠. 군문자야 허가받죠. 허가입니다. 리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이 이사 등 2분의 1 이상인 법인은 외국인에 포함되죠. 2분의 1 기억하세요. 그래서 디귿만 틀려서 정답이 3번입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매매 설명 옳은 겁니다. 자, 당사자는 허가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허가구역에서 매매계약은 허가 받았다면 없잖아요. 지금 기업은 허가 안 받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유동적 모의 상태고 유동적 모의 상태라 여기는 해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동적 모의 상태는 여기 니은도 해지할 수 없게 돼요. 무효니까
법정 해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억은 맞았고 니은 틀렸어요. 그러니까 계약금 해제는 할 수 있죠. 계약금 해제는 할 수 있지만 기억 니은처럼 채무불량을 전제로 한 법정 해제는 할 수 없습니다. 디귿 매매계약 확정적 무효에 기축사 있는 자도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리을 허가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유동적 무효라 효로 발생하지 않아요. 네, 정답은 기억 니은을 제외한 3번입니다. 자, 부동산거래 신고법상 포상금 지급 옳은 거죠? 아니, 틀린 거죠? 중개사법 포상금 아니에요. 부동산거래 신고법 포상금입니다. 기업 가명 신고하여 신고인을 확인했을 때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죠. 니은 포상금 2개월 이내죠. 그러니까 제1편 중개사법 제1편이나 1개월 부동산거래 신고법은 제2편이라 여기 2개월이에요. 다음 디귿은 중개사법하고 똑같죠. 신고한청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두 명이 각각 따로따로 신고하면 균등 배분이 아니라 최초 신고자에게 주는 거죠. 리을 신고한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지 신고한 자는 천만 한도 이거 없죠? 천만 한도가 아니고 뒤에는 맞았어요. 부과되는 과태료에 20% 해당 금액을 포상금 주는데 천만 원 한도는 여기는 없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집합건물법이죠. 집합건물법이 중개사법에도 가끔 나옵니다. 다 틀린 겁니다. 1번 구분 소유자는 건물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 소유자 공동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1번은 뭐 당연합니다. 2번 소유자가 기존건물에 중축을 하고 그럼 중축했으면 독립성 있는 걸 봐야 돼요. 기존 건물에 맞춰진 등기를 중축한 건물 현황과 맞추어 일동 건물로 중축으로 인한 표시 변경 등기했네요. 중축에서 면적이 늘었다고 표시 변경 등기했어요. 그러면 그 중축 부분은 구분 소유권 성립하지 않죠. 독립성 없다는 말이죠. 부합된 겁니다. 부합된 거라 표시 변경 등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축에만 별도 소유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3번 전유 부분이란 구분 소유권 목적인 건물을 말하죠. 4번 일부 구분 소유자만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하면 그들 소유자에 속하죠. 그들 소유자 공유입니다. 근데 5번과 비교하세요. 일부 공용 부분 맞아요. 근데 그 관리 가는 사항 중 구분 소유자 전원이네요.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것을 공용하는 그 구분 소유자만이 아니고 전원이죠. 구분 소유자 전원 집행결의로 정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37번 문제는 문제를 좀 수정해 주세요. 제가 죄송합니다. 밑에 1, 2, 3, 4, 5에서 뭐 4번은 리을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크게 상관없는데 5번을 리을을 꼭 써주세요.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리을을 꼭 써주세요. 4번은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정답과 연관없으니까 5번은 정답점이라 리을을 꼭 추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37번 주임법 설명 틀린 거죠. 기억은 이익이죠. 이익이 참여에 달하도록 연체했을 때 법정행신 인정 안 됩니다. 니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주임법 숫자 2가 많아. 여기도 2조 2 기억 여기도 2조 2개월 정도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 않거나 계약 조건 변경 토지 안 하죠? 그럼 법정행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것으로 본다. 누가 봐요? 법에서 본다. 이게 법정갱신. 이게 법정갱신입니다. 디귿 임차권 등기 없이 배당 요구 채권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등기했다면 제3자 누구든 임차인의 보증금 아니까 배당 요구 안 해도 되는데 등기 안 하면 임차인 존재를 아무도 모르죠? 그때는 배당 요구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했는가 안 했는가가 기준입니다. 리을 임대인 승낙받아 임차유택을 전대하고 전차인이죠.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전차인 주민으로 마친 때 그때 임차인은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럼 실제 주택에 누가 살아요? 임차인이 삽니까? 전차인이 삽니까? 전대에 있으니까 전차인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전차인이죠. 전차인이 주택 인도받아 전차인 명의로 주민으로 했을 때 임차인이 대항력 취득하고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면 임대인 승낙 얻었기 때문에
전차인도 따라서 보호되는 거죠. 전차인 주민등록입니다. 38번. 자, 분묘 있는 토지 설명 틀린 거죠. 기억은 판례 그대로 기억하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 승례과에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소 관리자가 지류, 지급, 의무, 전부에 관해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 요력은 분묘기지 승계인, 즉 토지 매수인, 기지가 토지 매수인이죠. 매수인에게도 미친다가 대부분 판례죠. 니은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한 관습법상 물권입니다. 그리고 장사법 시행 후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는 분묘기지권 시효취득할 수 없죠. 설치 시행 전에 설치한 분묘만 가능합니다. 리을은 시청 양성 외워요. 시효취득하면 지를 청구한 때, 양도로 취득하면 성립한 때부터 지를 지급합니다. 리을은 시효취득했죠. 그러면 시효취득자는 분묘기지권 취득한 때, 성립한 때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지를 청구한 때부터 지로 지급해야 됩니다. 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옳은 거죠. 이번 허가구역 지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정이 공고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규정 없어요. 그럼 지정권자 맘이지. 왜 불만 있어? 불만 갖지 마. 지정에 이의 있는 자가 이의 신청하는 그런 규정 없어요. 시도의사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 있으면 따라야지. 이의 달지 마세요. 2번. 토기 투기적 거래 성행으로 집가가 급격히 상승 등 특별한 사유가 있더라도 5년 넘으면 안 돼요. 5년 이내로만 해야 됩니다. 3번. 허가구역 지정 공고할 때는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5만 분의 1 또는 2만 5천 분의 1 지용도 포함되는 거죠. 4번. 허가구역 지정한 시도의사는 지체 없이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을 등기소장에 통지는 지정한 시도의사가 아니고 시군구청장이죠. 지정 통지 받은 시군구청장, 즉 허가권자가 등기소장한테 통지하는 거죠. 5번. 시도의사는 법령 개정으로 인해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을 허가구역 지정한다? 그럼 허가구역 지정은 집가가 상승할 우려가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 모이는 곳이죠. 그러면 행위 제한이 완화돼야 사람이 모이죠. 완화입니다. 강화되면 사람이 떠나잖아요. 완화돼야 사람이 모이니까 거기를 지정하는 거죠. 자, 26년 갑은 친구을과 부동산에 대해서 을을 명의수탁자라는 명의수탁을 체결했다. 옳은 겁니다. 친구 간의 명의탁이라 무효가 되죠. 기억. 만일 을 무효잖아요. 근데 제3자는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해요. 선의병한테 부동산 매도하고 등기하면 병이 소유권 취득했죠. 그런다고 해서 갑을 사이 약정이 유효로 바뀌는 거 아니죠? 여전히 무효 맞습니다. 니은 짐을 기여 밑에 불법의 응급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명의신탁은 민법 103조 모유 아니죠? 강강허신조. 이건 103조 모유 아니에요.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 모유이지만 민법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의 응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디귿. 부동산 소유자가 병이래요. 병. 계약 명의신탁이래요. 그럼 매도인 병이 약정을 알았다면 병으로부터 등기 마친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그러니까 매도인 병이 선이라면 수탁자 을은 소유권 취득하는데 병이 악이기 때문에 수탁자 을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입니다. 시간 내에 정확히 풀어보셨나요? 혹시 실수할 수 있죠. 이런 모의고사를 계속 반복함으로써 실수도 줄이고 그리고 문제 푸는 실력도 느는 겁니다. 그래서 공포가 해야 되니까 꼭 40분 내에 풀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여러 번 출력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래 중개사법은 50분 내에 풀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는 이 문제를 40분 내에 풀도록 해보세요. 마킹도 해야 되고 또 공법의 시간을 또 할애해야 되죠. 그래서 40분 내에 풀도록 연습하십니다. 그래 실전 시험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매달 모의고사 보잖아요. 보면 엉터리 문제 많죠. 정말 이런 게 시험에 나올까?
이런 문제 많습니다. 근데 육해부 문제는 그런 문제 하나도 없어요. 기출을 베이스로 해서 개정 법령, 신유형 문제, 그리고 박스형 문제까지 완전 완벽히 제가 최선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문제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문제 풀면서 모르는 걸 지금까지 보신 요약집 확인하고 또 문제 풀면서 모르는 걸 요약집을 확인한 식으로 이제 문제 먼저 풀고 내용을 확인한 식으로 그렇게 공부 패턴을 바꾸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화이팅 해주세요. 우리에게는 합격의 기쁨만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